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흔하게 쓰고 있고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우산을 받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비를 피하려고 받고 아프리카에서는 비를 모으려고 받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북한이 살기 어렵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식량을 줬더니 그 식량으로 미사일을 만들어서 날리고 있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자, 보이는 그림 보이는데 위에를 보십시오. 누군가를 겨누고 있죠? 밑에를 보십시오. 바로 자기를 겨누고 있는 그림이죠. 자, 이런 친구들을 저는 명품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명품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5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화자 조타라는 오행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는 뭐냐? 지금 행동하라 이거예요. 다음이 아니죠?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맞는 얘기죠. 태어나면 죽죠. 근데 B와 D 사이에는 감춰져 있는 알파벳이 있죠? 바로 C입니다. C는 뭐를 의미하냐? 초이스를 의미해요. 선택. 근데 이 선택은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3단계 중에 속해 있는데 하나로, 자, 시간은 우리가 보통 3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 3단계 시간 중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노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노력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관한 신들을 추적해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시간에 관한 신이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누구냐?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이 제우스의 아버지는 절대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절대 시간은 우리가 100세나 120세 하면 수명이 다해서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 사망한 죽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누구냐?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 제우스의 아들은 상대 시간을 의미해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요 신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잘 보시면요. 머리 앞에가 덥수룩하죠. 머리 앞에가 덥수룩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적혀 있어요. 첫째, 너희가 나를 볼 때 내가 누군지 몰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덥수룩한 거야. 둘째,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손을 뻗치면 나는 항상 너희한테 잡혀줄 수 있어. 자,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대머리 상태죠? 이 대머리 상태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고 지나가 버리지 너희는 절대로 나를 잡을 수가 없을 거야. 이 등하고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걸 보십시오. 날개입니다. 카이로스의 상대 시간의 신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아,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본 다음에 손을 뻗쳐서 잡기만 하면 나는 항상 너희한테 잡혀줄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지 너희는 절대로 나를 잡을 수가 없을 거야. 나는 기회라는 시간의 신이야.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에요.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지금이죠. 그래서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명품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2번째 조건은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하라 이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하라. 여러분 혹시 오늘 강의를 보시다가 강의를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노트를 하나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뭘 적으시냐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터졌어요. 이 문제를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이 어려운 문제를 내 부탁을 들어줘서 틀림없이 들어줄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사람의 숫자를 쭉 쓰는 거예요. 이름을. 여기서 가족은 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어보면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몇 명이 내가 적을 수 있는지. 5명 적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명은 더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의 숫자를 적어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사람 숫자를 채워라. 몇 명이냐? 22명이에요. 22명을 채우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1648명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A라는 친구가 아주 막역한 친구라고 해보세요. 저한테 문제가 터져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정말 어려운 일이 터졌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이 친구는 제 문제를 도와줄 수도 있고 못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럼 도와줄 수면 도와주겠지만 못 도와준 그 다음 상태는 어떤 액션을 할까요? 이 친구는 자기의 다른 친구를 찾게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송진구가 내 친한 친구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자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 친구는 날 도와줍니다. 근데 그 사람과 저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왜 모르는 저를 도와줄까요? 누구 때문에? 맞습니다. 친구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만 쫓아가잖아요. 가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심각한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왜? 그 친구가 어려웠을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리스트업을 해서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적어놓은 다음에 그 사람의 숫자를 점점 늘려보세요. 그럼 아주 재밌고도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에 한 젊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트럭을 한 대, 낡은 트럭을 빌려가지고 미 8군 영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청소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이 사람이 쓰레기를 잔뜩 싣고 인천에 가서 버리고 오다가 길거리에서 승용차가 하나 서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그 차 옆에 누가 있었냐면 미국인 여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바빠서 그냥 가까이 생각하다가 그걸 보고 물어봤더니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고쳐주기 시작했는데 1시간 반 동안 그 차를 고쳐줬답니다. 그런데 미국 여자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돈을 좀 주더래요. 젊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